침투하는 집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의 불안은 구조적입니다. 일자리는 계약을 통해 언제든 이동을 요구하고 집은 안정의 기반이 되기보다는 순간순간에 맞게 임시로 지탱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주거의 언어인 듯한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각자의 애착이 현관을 넘어 서로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빗대어 너에게 공감하며 지나쳐가는 느슨한 공존이 가능해질 미래를 상상합니다. 나와 같은 환경, 그러니까 혼자 지내면서도 외롭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저희는 가리봉동을 선택했습니다. 공존이 있는 그대로의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는 도시로 인구 구성이 분명 다층적이지만 각자의 생활 반경과 시간대 속에서 분절된 지역입니다. 가리봉동에는 특징적으로 별집이라고 불리우는 주거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외부와의 접점을 늘리면서 충분한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용 화장실을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건물의 형태보다 화장실이 위치하게 된 사익 공간의 활용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건물 사이 공간의 유형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덧대기의 위치와 생활 반응에 따라 거리와 풍경의 인상이 좌우되는 지점을 발견했었고, 대문 사이 공간에도 대문을 두어 서로의 것이 모호해져 보이는 흥미로운 지점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일 건물에서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사익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스케치는 덧대기 건축의 이제 대표적인 풍경인데요. 공용 공간이 가장 많은 동선의 접점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이러한 공간화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투하는 집을 그립니다. 저희는 사익 공간을 빈 공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보다 집의 성질을 가진 구조가 스며들 수 있는 틈으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 리서치로 주거민들이 마주칠 풍경인 대문, 굴곡진 공용복도와 계단참, 상이한 인면 방향 등을 관찰하며 침투의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전개도의 형식을 빌려 건물의 사이 틈을 극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건물 A와 B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고 계단을 중심으로 참을 늘리거나 회전시켜 두 건물의 모든 층의 평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거주자의 필요에 의한 물리적 연결에서 저희는 또 힌트를 발견을 했었는데요. A동 남향의 외부 공간과 B동의 후면 사이의 공간은 A동 주민들의 빨래 건조 공간이 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B동 202호 외벽에 A동 주민들이 빨랫줄을 연결한 모습을 흥미롭게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건축 리서치인데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특이사항을 조사하고 주거 영역을 빠져나온 개인의 일상적 물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름의 논리를 가지며 배치가 되었고 이들은 서로 공유되기도 함을 발견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의 생활 반응의 종류, 반경, 을 전개도에 트레이싱한 1인용 반경 리서치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구성원들이 어느 지점에서 생활행위에 의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든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앞선 두 가지의 리서치 결과를 합쳐본 결과 생활 반응의 지점과 가까운 곳에 애착들을 둔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각 세대별 1인용 반경이 겹쳐지는 지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접하고 침투할 여지가 충분히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발견을 통해 애착과 생활 반응의 자취를 자연스럽게 엮어 은은하게 살아가는 어떠한 집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 건축가로서 제안한 침투하는 집은 서로를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사이 공간입니다. 침투는 건물 사이라는 물리적 개입을 떠나 서로에게 스며드는 감각을 포함합니다. 침투하는 집은 공동의 현관이자 애착을 수납할 수 있는 생활 감각 그리드로 구성됩니다. 이 가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물은 간단한 조립을 통해 취향에 맞게 공간을 확장하고 개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7m를 평균 키로 상정, 5에서 7kg 사이의 무게감이 있는 물건들을 안전하게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설정했습니다. 생활감 물건 리서치를 바탕으로 그리드 하부에는 세탁기와 같이 높이와 무게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1300 단위의 규격을 정하였습니다. 개인의 애착은 앞으로 이 가설 그리드에 은은하게 담기고 생활감을 통해 서로의 인기척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체감하는 장소가 됩니다. 마을 건축가는 가설의 구조물을 건물에 맞춰 설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그리드가 걸릴 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 주호의 가장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덧대기가 진행됩니다. 건축가는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유연하게 변경하며 구조물이 걸릴 큰 프레임을 설계할 텐데요. 두 주거가 합쳐진 미래, 여기서부터 내 집이라는 상징적 경계인 대문의 역할을 극적으로 바꾸기 위해 두 정문에서 하나씩 내어준 그 기둥에 철골 구조 기둥 다발을 덧대어 구조 보강을 진행합니다. 대문은 계단참과 기둥 받침대의 역할에서 벗어나 생활감 그리드가 걸리는 필수적인 구조로 탈바꿈합니다.
강한 구조체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면 이후 담쟁이 덩굴처럼 사용자가 스스로 생활에 맞게 공용부를 침투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기둥은 삽입하고 추후 유지 보수 및 가역성을 고려하여 그 주변으로 시스템 비계를 스스로 패브리케이션하여 공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H빔 적용 지역 근처 그리드들은 구조적 강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두고 작은 스케일 그리드에는 가구를 재배치하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계단이 다른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게 한다든지 하며 기존에 있는 불규칙에 더 큰 비일성을 안겨주게끔 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건축가는 두 집의 진입부를 설계함으로써 새로운 집에 대한 행동 양식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접재층 진입평면은 새로운 대문으로부터 각 호수까지 이르기까지의 공간으로 낮은 담장이나 조경, 공유 공간 등 사소하지만 주민 간 연결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가는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그리드를 할당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할당은 건축가와 대상 건물의 주민들이 합의하는 이슈이기도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는 적정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진입 동선의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인용 반경 리서치 결과에 따라 기존 접재층에 접치되어 있었던 생활 반응의 물건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그리드를 할당하고 각 세대별 생활감 리서치에 따라 애착이 드러나고 서로 겹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의 반경을 파악, 그리고 그곳에 애착 그리드를 할당합니다. 마을 건축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침투하는 집을 설계하며 기존의 집과 다른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새롭게 바뀌게 된 침투하는 집의 평면입니다. 확실하게 분리되었던 공용부는 두 집이 한 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구심의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각 세대별 할당되기 전과 후의 생활 및 애착 물건들의 할당비를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할당 이전 문 앞 공간에만 문 앞에만 분포할 수밖에 없었던 내 반경과 애착이 그리드 할당 이후 다른 세대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잘게 쪼개지면서 얽힐 것입니다. 죽어있던 2층 후측면에는 함께 쉬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모임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좁은 복도에 우겨 넣었던 나의 공간은 개입을 통해 정돈되면서도 다양한 공동의 풍경으로 변화합니다. 3층의 평면과 할당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입 이후의 상황인 침투하는 집의 분의 전개도와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두 집이 합쳐진 미래에는 저희가 작성한 것처럼 두 대문에 의한 경계를 기본 축선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도면의 형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단면을 잘라서 현황을 보여주는 평면보다 어떻게 동선이 계속되고 공용 계단이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지 그 현상을 보여주는 전개도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희 판타지가 담긴 공간의 진입부 모습이고 그곳에서 나와 너는 이제 우리가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판타지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그리드 접합을 보시면 가변 계구부 적합형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서 이제 뭐 집 그 건물에 면한 그 앞부분에 이제 그리드를 설치를 하게 된 경우에 이제 이런 그리드 접합을 그 계구부 접합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가리고 이제 뭐 렌더에서 보여주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커튼을 두어서 이제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틈에 위치하는 새로운 개입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나요?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어떤 합의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지. 확장된 공간이 이제 이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앞쪽으로 이제 그 공용 공간을 만들어 두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프라이버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렌더상에서는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이제 좀 대나무 같은 이제 그런 목재나 가벼운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폴딩 도어를 두어서 이제 뭐 이 공용부로 확장을 그 내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폴딩을 열어서 이제 함께 그 집과 그 앞부분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좀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 폴딩을 닫아서 이제 개인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프레임 사이에 그 뭔가 가벽 같은 뭔가 차단할 수 있는 게 설치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구조는 혹시 비계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이 구조적 강성을 이제 좀 보강하기 위한 H빔이고, 그 빔에 이제 그 시스템 비계를 이제 접합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넓혀나갔습니다. 그 비계라는 거 어쨌든 가변성 때문에 선택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이제 스스로 외부 공간 방향으로 확장을 해나 침투해 나가는 것을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스스로가 패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 기계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드의 할당이라는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할당이라는 건 주체가 있는 거니까 그리드를 할당해주는 주체는 누구인 걸까요? 두 집이 합쳐진 미래를 생각했을 때 건축가가 그거를 분배하는 역할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는 사실 그 앞에 리서치에서 뭔가 그 삐져나온 것과 덧대진 것을 나름의 기준으로 이렇게 분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도시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너무 좋았었고, 근데 이게 이제 기존 할당에서 침투한 집으로 이제 치환될 때, 물론 그 좀 아까 가설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구조물이라는 그 그리드에 좀 한정되다 보니까 기존의 할당이 침투하는 집으로 가면서 실제 일어나는 행위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증폭되거나 뭔가 새로운 건축의 형식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기존 행위가 좀 더 시스테마틱하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정도로 조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차 그 제출물에서 두 번째 장인가 약간 되게 알록달록한 콜라주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뭔가 그 사익 공간들이 서로 막 이어져 있는 약간 그런 콜라주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그 삐져나오고 덧대진 것들이 그 각 집의 어떤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뭔가 부분들의 집합체적인 성격, 뭐 이런 새로운 도시 공간 모델 같은 걸 목표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얘가 가설적으로 어쨌든 보이고 좀 시스테마틱하게 건축가가 할당하는 정도에서 좀 끝나 보인단 말이죠. 근데 뭔가 그렇게 정리돼 처음에 그 콜라주, 물론 오늘 근데 그 콜라주가 없길래 뭔가 그걸 그 갭을 조금 줄이고 싶었던 건 이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그 결과물의 그 방향성이 이쪽으로 간 거에 대한 조금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아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이, 그러니까 가리봉동이 좀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했고, 그래서 갈등이 없어질 거라고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신 저희가 그 그리드로 한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원래 상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 서로의 물건들이 충돌하는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그리드로 함으로써 점유 가능한 범위, 그리고 어떤 공용부의 밀도나 정량화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갈등을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건축가의 역할,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일단 저희가 첨언을 했습니다. 판타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건축을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되게 러프하게 좀 어떤 식으로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접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설계를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디벨롭을 하면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러프하게 했었던 그 스케치의 이미지보다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자잘자잘하게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다루고자 했었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처음에 저희가 러프하게 했던 스케치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좀 판단을 하게 되어서 그 콜라주 이미지는 이제 좀 없애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심사위원들 하시는 질문이 제가 듣기엔 다 비슷한 결과 일맥상통한 궁금증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디 프라이버시를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저의 질문은 다 지금 이 뭐 구조체를 끼워놓고 그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관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여기 이 집에 사는 거주자들에 그친 우리가 아니라 이게 동네 전체로 확장되는 우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제가 계속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1층에 뭔가 공용 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거주자들 안에 내부 이너서클로만 움직이는 약간 거기에 갇혀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 이게 더 확장돼서 가리봉이라고 하는 더 큰 동네, 광역적으로 도시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인면을 보니까 인면을 너무 그대로 유지한 이유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면이 너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성같이 느껴지거든요. 이 안에. 그러니까 뭔가 확 인면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문 하나 떼는 그런 약간 소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이유가 있는지 인테리어는 질문하고 같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어떤 그 큰 모델이 아니라 그냥 집과 거리 사이에 어떤 켜를 하나 더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2개가 아니라 뭐 3개, 4개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pitch와 집이 다 연결이 되는 거를 했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그거보다는 사이 공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의 연결만 잘 저희가 스타트를 하고 보행자 입장에서 그 거리를 지나가는 그 깊이를 고려했을 때가 오히려 더 도시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고, 대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문을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집에 하나씩 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되게 나이브하지만 그냥 2집이 하나의 집이 됐을 때 똑같은 어떤 새로운 하나의 대문을 만들고 그것이 거기서부터 나의 집이라는 그 영역성을 가지는 게 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일단 최대한 유지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